반갑습니다. 팁스트입니다. 오늘은 니로 신형 풀체인지의 시승 후 느낌과 기존 니로와의 다른 점 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승 차량은 저희가 사전 계약을 진행한 기아자동차 고양 지점의 팀장님께서 시승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주셔서 비닐 하나 떼지 않은 차량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 저희가 시승차로 만난 차량의 외장은 미네랄 블루 색상의 엣지팩이 적용되어 있었고, 옵션은 최상위 옵션인 시그니처 트림의 선택 사양 모두가 적용된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외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들의 사진과 리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니로와의 달라진 점이나 개선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첫인상에서 딱 예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형 니로의 경우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이 바뀌었지만, 우선 차량의 외부에서부터 기존 니로와 기능적으로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보닛의 가스리프트 적용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나면 앞차의 바퀴에서 튀어오르는 이물들이 앞유리에 묻으면서 워셔액의 사용이 많아지고, 또 부족한 워셔액을 보충하기 위해 보닛을 여는 일도 많아집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가스리프트가 적용되지 않아 보닛을 열고 막대기로 받쳐두는 방식이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가스리프트가 적용되어 보닛을 열고 간단한 정비를 하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드미러의 형상 변경입니다. 사이드미러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운전을 할 때 기존 니로와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기존 니로의 경우 사이드미러 끝쪽을 뾰족하게 처리하면서 가로로 꽤 긴 미러의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사이드미러 형상이 바뀌어 기존 니로보다 상대적으로 가로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니로보다 사이드미러의 시야에서 조금 답답함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존 니로보다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지 사이드미러의 시야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니 시야에 대한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형상이 바뀌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90km 이상의 고속주행 시에 사이드미러 쪽에서의 풍절음이 기존 니로보다 크게 들리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동식 테일게이트의 적용입니다. 신형 니로에는 기존의 니로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로 차량의 뒤쪽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SUV나 외관의 특성상 차량 뒷부분에서 발생하는 와류로 인하여 테일게이트 부분의 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면서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스마트 키만으로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는 점은 좋아졌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첫 번째로 운전석에 앉아 가장 먼저 보이는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기존의 3스포크 스티어링 휠에서 요즘 기아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2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지만, 요즘 기아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2스포크 스티어링 휠도 차량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차 중, 특히 후진 중에 뒤쪽이나 후방 카메라의 모니터를 보며 주차를 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스티어링 휠을 딱 보았을 때 스티어링 휠의 정위치 상태와 180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가 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에서의 다른 차이점으로는 핸들 리모컨의 좌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오디오 관련 조작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주행 보조 장치 관련 조작 버튼들이 위치해 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왼쪽에 주행 보조 장치 관련 조작 버튼들이, 오른쪽에 오디오 관련 조작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수동 차량을 오래 몰다 보니 왼손은 스티어링 휠, 오른손은 기어 셀렉터를 잡고 있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자주 사용하는 오디오의 조절 스위치가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해당 스위치가 바뀌어 있어 저로서는 시승하는 동안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기판과 메인 모니터입니다. 신형 니로의 계기판과 메인 모니터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디스플레이의 외관은 멋지지만, 메인 모니터의 경우 기존 니로의 모니터와 크기나 기능이 같고, 이 두 디스플레이들의 각도가 조금 아래를 보고 있어서 첫인상에서는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기판의 경우 작은 계기판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표시하다 보니 속도계와 에너지 사용량을 제외한 다른 정보들이 오밀조밀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시승을 진행하면서 계기판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니로의 경우 에코 모드에서도 아주 작게나마 한 줄로 RPM이 표시가 되어 에너지 사용량과 RPM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오른쪽 타커미터에 에너지 사용량 또는 RPM이 표시됩니다. 저는 주행 중에 RPM 게이지를 생각보다 많이 확인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 HUD입니다. 기존 니로뿐만 아니라 스포티지나 카니발에서도 선택할 수 없는 HUD가 적용되어 있어 오밀조밀한 계기판 쪽으로 시선을 내리지 않아도 현재 속도, 제한 속도, 반자율 주행 상태, 내비게이션, 후측방 경보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HUD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오디오와 공조기 통합 버튼입니다. 최근 기아 자동차의 차량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와 공조기 터치식 통합 버튼이 적용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터치식 버튼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니 터치가 느리거나 오류가 있지 않고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니로에서는 현재 공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인디케이터가 없어서 따로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공조기를 조작할 때 뜨는 팝업 창으로 현재 공조 상태를 확인해야 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현재 공조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룸미러입니다. 기존 니로의 뚱뚱했던 하이패스 일체형 미러에서 깔끔한 디자인의 룸미러로 변경되었고 하이패스는 천장 쪽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니로에 비해서 룸미러의 시야가 작아졌지만 기존 니로에서는 뒷유리 외곽에 트렁크 프레임 등 운전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룸미러의 외곽 쪽에 많이 비춰졌었는데 신형 니로에서는 뒷유리 이외에 운전에 필요 없는 부분을 비추지 않도록 룸미러의 크기가 조정되면서 더욱 예쁜 룸미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트입니다. 신형 니로의 시트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헤드레스트의 각도가 너무 앞쪽으로 꺾여 있어서 거북목 자세로 운전을 해야 했고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별도의 목 쿠션을 시트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기존 니로에서 불편했던 헤드레스트 부분이 개선되면서 더욱 편안한 운전 자세를 만들어 주었고 시승하는 동안 운전의 피로감을 더욱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니로에서는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지만 신형 니로에서는 동승석까지 전동 시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석 시트의 경우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로 적용되었는데 리클라이닝의 조절 레버가 어깨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주를 제외한 다른 탑승자들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뒷자리의 또 다른 개선점은 기존의 220V 콘센트에 더하여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운전석과 동승석 등받이 옆쪽에 각각 한 개씩 총 2개의 충전 포트가 추가되면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뒷자리 승객들의 휴대폰 배터리 걱정은 한층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윈도우 조작 스위치입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윈도우 조작 스위치가 살짝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주차장 결제 등을 하려고 창문을 열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윈도우 조작 스위치가 기존 니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이동되어서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더욱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니로의 경우 운전석과 동승석 윈도우에만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었고 뒤쪽 윈도우에는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전 도어가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더욱 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도어에 원터치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터널 진입 시에 창문을 닫아주는 기능이나 스마트키의 도어 열림 또는 닫힘 버튼으로 차량의 창문 전체를 열고 닫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테스트를 못 해보아서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열선 및 통풍 시트 버튼의 위치입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열선 및 통풍 시트 버튼의 위치가 센터 터널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버튼의 조작 자세가 불편했고 운전 중 현재 상태 확인을 위해서 시선을 아래로 많이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해당 조작 버튼들이 센터 터널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의 좌우에 배치되면서 조작하기가 더욱 편해지고 운전 중 현재 상태 확인을 할 때도 시선을 조금만 내리면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더욱 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스마트키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니로의 경우 4키가 적용된 스마트키, 기아 자동차의 신형 마크가 적용된 D 니로의 경우에는
무선 시동까지 적용된 5키의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에는 7키의 스마트키가 적용되면서 차량 내부에 탑승하지 않고도 차량을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 시동의 경우 기아 커넥터 어플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동 기능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7키 스마트키의 앞뒤 이동 버튼은 시승 중 커피를 사기 위해 들어갔던 커피숍의 주차장 등 주차 공간이 좁은 곳에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제 신형 니로의 주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행에서는 첫 번째로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의 스펙이 기존의 니로와 거의 비슷해서 엔진은 그대로고 외관만 바꾸어서 출시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스펙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엔진이 탑재되었다고 하고, 실제 주행을 해보니 확실히 엔진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엔진이 개입될 때 들리는 엔진 사운드입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주행 중 엔진이 개입될 때, 특히 가속 시에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튜닝카 같은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곤 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이 엔진이 개입되는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기존 니로를 타고 시승지까지 간 저희 입장에서는 조용해진 실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에 대한 개선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 니로에서는 엔진 개입 시마다 스티어링 휠이나 가속 페달로 전달되는 진동이 상당했었는데, 신형 니로에서는 이 회전 질감과 엔진 진동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고, 기존의 니로보다 조금 말랑해진 서스펜션까지 더해주어서 주행면에서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석과 동승석 윈도우의 이중 접합 글라스입니다. 신형 니로의 경우 운전석과 동승석에 이중 접합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윈도우를 열고 유리 끝부분을 만져보면 두 겹의 유리가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중 접합 글라스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행에서의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주차 중 후진 시에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들을 수 있는 띵띵 하는 외부의 경고음조차도 신형 니로의 실내에서는 기존 니로보다 훨씬 작게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입니다. 기존 니로의 경우 반자율 주행 사용 중 내 차의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앞 차량의 차선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갑자기 앞 차량을 감지하고 급하게 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신형 니로의 경우 내 차의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때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차량을 HUD에 그래픽으로 띄워주는 것을 보니, 앞 차량의 차로 변경 시점부터 미리 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앞 차량의 차선 변경이 완료되어도 기존 니로처럼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기존 니로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 회생제동입니다. 니로의 에코 모드에서는 패드 시프트의 기능이 회생제동 레벨의 조절 버튼으로 사용되는데, 왼쪽에 마이너스 레버를 사용하여 1, 2, 3단계로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것은 기존의 니로와 사용 방법이 같습니다. 다만 신형 니로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이 왼쪽 마이너스 버튼을 당기고 있으면 회생제동의 레벨이 맥스로 바뀌면서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듯하게 제동을 걸어주고 차량을 정차에 가깝게 제동해주지만, 레버를 당기고 있는 동안만 이 회생제동 맥스가 작동이 되고, 레버에서 손을 떼는 순간 다시 기존에 세팅되었던 회생제동 수치로 돌아가는 왼손 브레이크 같은 느낌의 기능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회생제동의 사용 제한인데, 기존 니로의 경우 산길의 내리막길을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배터리가 꽉 차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 있었고, 배터리가 100%까지 꽉 차게 되면 배터리의 보호를 위해서 회생제동의 사용을 시스템이 제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배터리가 한 70% 정도만 넘어가도 회생제동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배터리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로 EV나 코나 EV 등의 전기차에만 적용되었던 회생제동 오토 모드도 적용되어서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회생제동의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연비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회생제동 오토모드는 오른쪽 플러스 레버를 당기고 있으면 회생제동 오토모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브레이킹입니다. 기존 니로의 브레이크 제동 시 회생제동과 브레이크 패드의 제동이 시스템에 의하여 서로 조율을 하며 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제동에 대한 이질감은 시승 중에 집중해서 느껴보려고 해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니로의 경우 차량의 제동에서 하이브리드 모터가 역회전하며 회생 제동을 진행하다가 차량의 속도가 완전히 줄어들고 난 후 차량이 정차되는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모터가 정회전하면서 클리핑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열에 8번 정도는 차가 툭 튀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었고, 이 부분은 기존 니로를 운전하는 데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신형 니로의 경우 이러한 현상도 완전히 개선되어서 시내에서 여러 번의 많은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가 거의 항상 사용하는 오토홀드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니로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달라진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기존 니로에서는 정차 후 후진 시에 오토홀드가 켜져 있어도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차량이 움직였던 반면에, 신형 니로의 경우 후진 시에 엑셀을 밟아야만 차량이 움직여 더욱 안전운전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천천히 앞뒤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주차 시에는 이 오토홀드가 오히려 페달 조작 등의 실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내 외관 모두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모두가 같은 생각이듯이 구형 니로보다 신형 니로에서 월등히 예뻐진 내 외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옵션 측면에서도 기존 니로에서 목말랐던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좋은 옵션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가격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기존 니로는 외관 빼고는 완벽한 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형 니로를 출시하면서 외관만 바꾸어 출시하고 가격만 200~300만원 비싸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승 후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기존의 니로에서 조금씩 부족했던, 애프터마켓을 이용해서라도 달고 싶었던 전동식 테일게이트라든가 HUD, 하만 카돈 스피커 등의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된 것은 물론, 기존의 니로를 타본 사람이라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주행 중 엔진 소음 감소와 엔진의 회전 질감 등 NVH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는 해당 금액이 외관만을 바꾸고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기가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무슨 차를 산다, 차급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건 가격 대비 큰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테고, 니로 같은 차량의 포지셔닝이 좋고 그 포지션 안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싶어 했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차량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기존 니로가 정말 완벽했었는데 신형 니로에서 가격만을 올렸다고 생각한다면, 신형 니로의 시그니처 트림은 보지 마시고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컴포트 정도의 옵션만 선택한다면, 비록 HUD나 전동식 테일게이트 등의 옵션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기존 니로에서 이 옵션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 완벽했던 니로와 비슷한 옵션의 차량을 비슷한 가격인 3,300만원 선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로의 사전 계약이 첫날 16,300대가 이루어졌고 상당수가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한 것을 보면, 니로 같은 급의 차량에서 옵션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많았고 신형 니로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